자, 오늘은 수학 문제를 풀고 그에 대한 오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제, 오답, 방법. 여러분들은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한다면 어느 상황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나요? 일단 뭐 강의를 듣고 나서 뭐 강의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설명하는 내용들에서 아, 이렇구나 하고 뭐 일단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죠. 근데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뭐 바로 풀리지 않겠죠. 당연히 뭐 어려운 문제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아예 안 풀릴 때도 있고. 근데 뭐 어차저차해서 풀었는데 일단 답이 틀리는 경우, 이때 이제 조금 슬슬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죠. 또 유사한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은 또 시험 문제를 열심히 풀었는데 뭐 시험 문제가 너무 뭐 어렵지는 않았는데 뭔가 풀긴 풀었지만 또 어려운 문제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틀린 문제가 많아서 틀린 문제가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성적이 안 나온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즉 우리가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큰 경우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문제를 열심히 풀었지만 틀리고, 또 시험 문제에 대해서 또 열심히 풀었지만 틀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나서 틀렸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게 된다. 그게 가장 큰 메인 스트레스 이유죠. 물론 이번 강의에서는 뭐 오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사실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게, 내가 어떤 문제집을 풀었고 그 문제집에 만약에 모든 문제를 맞췄다고 하자. 모든 문제를 맞췄으면은 사실 그 문제집을 풀 이유가 없는 거죠. 풀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집은 나의 어떤 수준보다도 낮은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시간 낭비를 하게 된 거죠. 시간 낭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틀렸다고 해서 무작정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그럼 그 틀린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나의 수학 실력을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그 오답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문제 틀릴 때마다 그럼 내가 이런 부분이 약했구나 라고 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알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거 가운데 내용을 다시 한번 싹싹싹 지우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세 가지 단계에 맞춰서 진행하면 됩니다. 일단은 문제를 풀었으면은 내가 푼 풀이와 그 다음에 해설지, 이제 문제지에 대한 해설지를 서로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다른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먼저 찾아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찾은 해설지와 다른 부분, 틀린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되고, 그 분석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A, B, C라고 할 거고, 이 중에서 한 개로 찾아낼 수 있다. A에 해당되는 것이 개념 발상에 대한 본인의 문제점, 본인의 취약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문제 적용했을 때 문제 적용, 그 다음에 C 부분은 산수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럼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결론적으로 이 A, B, C 중에 한 가지 이유로 틀리게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이제 분석을 하면 되겠죠. 그럼 그렇게 분석된 내용을 보완하고 업데이트하면 된다. 그러면 분석한 내용을 대해서 이것을 보완 및 업데이트하면 된다. 업데이트. 그럼 그렇게 업데이트까지 완료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문제는 일단 한번 틀렸으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푸는 문제는 일주일 정도 텀을 주고,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두고 다시 한번 재풀이를 한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단계 풀이하고 해설지를 비교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할 때 이제 A 부분 개념을 어떻게 발상을 했는데 그 발상을 못했다거나 혹은 했다로 잘못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A까지 한번 알아보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내용부터 들어가 봅시다. 내가 이제 풀이를 했다면 그 풀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지를 비교하는, 먼저 가장 첫 단계 해설지 비교, 가장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에 쭉쭉쭉쭉 나와 있겠죠. 그럼 뭐뭐 해서 뭐 구하는 것은 뭐뭐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으면
내가 열심히 풀이를 했습니다. 풀이를 하게 되면은 뭐 1번 단계 해가지고 못 쓰고 2번 단계 해서 못 쓰고 3번 단계에서 뭐 결론적으로 답이 뭐라고 나왔다. 답은 뭐다 라고 답까지 이제 낸 경우, 그러면 이제 풀이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지를 펼쳐봤습니다. 답지를 펼쳐봤는데 똑같이 문제 이제 답안지에서도 뭐 1번 단계, 뭐 2번 단계, 뭐 3번 단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해서 답을 냈는데, 근데 이제 당연히 답을 비교하니까 내 답이 어떤 경우야? 틀린 경우죠, 틀린 경우. 자, 그럼 여기서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차근차근히 1번 내용을 썼으니까 당연히 내가 푼 풀이하고 그 다음에 답지에 있는 1번 내용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만약에 똑같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고, 만약에 달라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뭐 똑같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다음 부분에 다르게 되는 거니까, 결국 답이 틀렸으니까. 그래서 2번 내용하고 그 다음에 답지 2번 내용, 내 풀이하고 2번 내용하고 비교를 했어. 그랬더니 첫 번째 부분은 똑같았는데 두 번째 부분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답지에서 푼 부분하고 내가 푼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그럼 이렇게 다른 부분이 생기게 되면 사실 뭐 선생님도 뭐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뭐 답지는 왜 이렇게 풀었는데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왜 답지하고 다른 거지? 답지는 왜 이렇게 푼 거지? 하고 당연히 스트레스 받게 되죠. 이거 왜 이런가? 근데 따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다르게 푼 부분을 우리가 뭐 시험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뭐 집에서 혼자 문제집 풀다가 혹은 학원 숙제를 하다가 이렇게 발견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행운인 거지, 행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나의 어떤 취약점을 찾았구나, 나의 어떤 수학 약한 부분을 찾았구나 하고 기쁘게 이제 오답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자, 그럼 이제 틀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분석 유형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개념 발상에 대한 부분이었죠. 개념 발상. 이 경우는 아까처럼 풀이하고 내가 푼 풀이하고 그 다음에 답안지, 답지의 내용을 비교해 봤더니 뭐 미분이라고 해봅시다. 떠오르는 게 미분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내가 풀이할 때는 미분이라는 개념을 떠올리지 못해서 내 풀이에는 미분이라는 내용이 없는 경우죠. 없는 경우. 즉 내가 답지에 나와 있는 해당 개념을 떠올리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는 개념 정리. 결국에는 개념을 만약에 못 떠올렸다. 그렇다면 이제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개념을 발상하는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개념을 잘못 정리한 경우죠. 즉 개념 정리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개념 발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사실 이유는 되게 당연한 이유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수학 문제, 수학 개념을 처음 봤는데 그거 보자마자 어떻게 바로 그 개념을 한 번에 잘 정리하고 그거에 대한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문제를 풀어가면서 개념이 슬슬 이제 하나씩 좀 더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개념에 대해서 언제 쓰는지 그런 용도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이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 문제에서 얻은 개념의 어떤 용도에 대해서 용도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를 업데이트 해준다. 업데이트.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개념 발상을 내가 못한 이유. 개념은 잘 정리했어요. 근데 이제 개념을 잘 발상하지 못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그런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것처럼 한 줄 한 줄 비교를 먼저 해야겠죠. 내 풀이하고 답지의 풀이를 한 줄 한 줄 비교를 해. 그래서 한 줄 한 줄 비교를 해서 결론적으로 어느 부분이 달랐고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이 개념을 떠올리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유 정리. 그럼 머릿속으로 이유가 정리되면은 나의 풀이 과정, 내가 풀었던 풀이 과정 바로 옆에다가 그 이유를 빨간 펜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유를 빨간 펜으로 작성한다. 이유를 빨간 펜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만 하면은 또 너무 추상적이니까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쌤이 여기서 이유 정리라고 했는데, 즉 그 개념을 발상하지 못한 이유, 그 이유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선생님이 말해볼게요. 바로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 거.
아마 여러분이 이제 뭐 수학 학원을 다니거나 혹은 뭐 수학 이제 뭐 학교 선생님도 있으니까 뭐 물어봤어. 그리고 물어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래프 좀 그려라. 이 말 가장 많이 들었을 거예요. 쌤도 가르치는 학생들이 뭔가 잘 안 풀렸어. 문제가 잘 안 풀려가지고 가져오게 되면은 가장 많이 이제 해결책이 되는 것이 일단 그래프 그려는 거다. 그래프를 안 그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지.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면 이제 문제는 풀리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념도 발상도 가능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념 발상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래프를 안 그려서 그 이유가 가장 크다. 그럼 이렇게 정리한 이유를 아까 내가 풀이를 정리했다라고 하게 되면 뭐 1번 풀이 했고 2번 풀이 했고 그 다음에 3번 풀이를 했다 라고 했는데 2번 풀이를 이제 답지랑 다르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답지에 나와 있지 않은 개념을 답지에 나와 있는 개념을 내가 쓰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럼 그 옆에다 이제 빨간 펜을 뭐라고 쓴다. 그래프를 내가 안 그렸구나. 그래프를 그리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 그럼 다음부터는 그래프를 그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빨간 펜으로 옆에다가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를 다음번에 또 다시 풀어야 되니까 틀렸으니까 다시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 바로 옆에다가 뭐 하면은 뭐 구하세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문제 옆에다가 자 바를 정자 있죠. 바를 정자에 첫 획만 쓰세요. 첫 획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이제 끝난 거야. 그럼 이 문제 언제 다시 푸냐? 일주일 7일의 간격을 두고 일주일 뒤에 다시 풉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풀어서 만약에 맞췄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발을 정자 이렇게 했던 거에다가 옆에 문제 있었고 발을 정자 동그라미 치면 되고 만약에 틀렸다 하게 되면 한 획 더 그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틀렸다 그럼 한 번 더 그어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 뒤에 풀고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네요. 반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복을 해서 나중에 또 맞추게 되면 동그라미 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문제를 맞출 때까지 계속 풀게 되면은 그 풀었을 때 맞춘 순간에는 이렇게 내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서 틀렸다 라고 하게 된 이 취약점, 이 문제점이 극복이 된 상황인 거지. 그럼 이렇게 나의 어떤 한 취약점 중에 한 부분이 극복이 된 거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다. 결론적으로 나의 취약점은 이 문제를 통해서 극복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답지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답지에 나와 있는 개념이 내 풀이에는 없는 경우, 즉 내가 어떤 개념을 발상하지 못한 경우죠. 그 개념을 발상하지 못한 경우는 크게 개념을 정리를 잘못한 경우하고 개념을 발상을 못한 그 이유를 정리해야 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개념 정리를 잘 못해서 틀린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용도 자체를 업데이트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내가 개념 발상을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비교를 먼저 했던 것처럼 비교하고 풀이하고 답지를 그 다음에 이유를 정리해요. 이유를 정리했었을 때 이유가 머릿속에 정리되면 그걸 이제 빨간 펜으로 쓰면 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 경우였다. 그럼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다라고 내 풀이 옆에 빨간 펜으로 쓴 다음에 문제 옆에는 바를 정자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7일 간격으로 다시 풀어낸다. 이렇게 풀고 다시 풀고 뭐 2번, 3번 계속 풀어요. 풀어서 결국에 그 문제를 맞추게 되었을 때는 이러한 나의 문제 취약점, 수학의 취약점이 극복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는 공부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가 틀렸을 때 분석하는 방법 첫 번째 유형인 개념 발상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내가 분명 개념은 잘 발상을 했지만 문제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된 경우, 문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